왕관을 머리에 이고 있었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무력했던 한 왕이 있었다면 과연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운명의 파도 앞에서 작은 나라를 지켜내야 했던 한 존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라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그 시절,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왕의 비극적인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조용한 밤,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역사의 이야기, 역사 소리입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으며 무엇을 위해 그토록 필사적인 투쟁을 이어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아주 오래전 동쪽 끝에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지고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온이 감도는 평화로운 땅이었죠. 그곳에는 백성들의 안녕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던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녘 궁궐 창밖으로 고요히 잠든 마을과 아침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이 작은 나라가 영원히 평화롭고 번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꿈이 담겨 있었죠. 왕은 백성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살아갈 미래를 상상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라와 백성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늘 고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서는 거대한 힘의 파고가 요동치고 있었고 세계의 지형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었죠. 마치 폭풍우 전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운 나라 위로도 서서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왕은 밤이 깊어지면 홀로 서재에 앉아 등불 아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고뇌에 잠기곤 했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제국들의 영토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죠. 그들의 팽창하는 야망은 작은 나라의 존재를 위협했고 왕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먼 수평선 너머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는 이제 육안으로도 뚜렷하게 보일 만큼 가까이 다가왔죠. 서구 열강의 거대한 함선들이 마치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은 평화롭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낯선 문양의 깃발을 단 거대한 배들이 바다를 가르고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이 던져진 것처럼 나라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바다를 응시했고 궁궐 안팎으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왕은 더 이상 평화로운 꿈만을 꿀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거대했죠. 이제 그는 사랑하는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거대한 파도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작은 나라는 마치 거인들 틈바구니에 낀 어린아이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애썼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외교를 펼치고 때로는 몰래 특사를 보내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들의 탐욕 앞에서는 그의 모든 노력이 마치 거대한 파도를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듯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나라의 문이 하나둘씩 열리고 주권이 서서히 침탈당하는 아픔을 겪기 시작한 것이죠. 평화롭던 아침의 나라는 이제 거친 폭풍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좌절이 교차했고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과연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잃게 되었을까요? 이 작은 나라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비극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라고 했지만 사실 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주권이 서서히 침탈당하는 아픔 속에서 왕은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절망적인 운명을 뒤집을 단 한 번의 기회를 찾아 헤매었죠.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작은 배가 저 멀리 희미한 등들빛이라도 발견하려는 듯 왕은 나라의 운명을 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뇌에 찬 밤을 보내던 왕은 혹시라도 정의로운 강대국이 이 불평등한 상황에 개입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는 않을까 하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었죠. 그는 비밀리에 가장 신뢰하는 특사들을 선발하여 목숨을 건 먼 길을 떠나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평화회의로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왕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서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외교의 권한을 빼앗긴 작은 나라의 군주가 국제사회에 보내는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이 부당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열강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라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말 그대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기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열리기도 전 일본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조선은 이미 그 자리에 나설 수 없는 나라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특사들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문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멈춰선 채 차가운 외면과 침묵 속에서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렵게 마주친 열강의 외교 사절들 또한 시선을 피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절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문 앞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른들처럼 그들의 간절한 호소는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 너무너나도 작고 보잘것없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결국 특사들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싸늘한 절망감만을 가득 안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지친 얼굴은 왕에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왕의 마지막 희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는 이 마지막 호소를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최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현실 앞에서 왕은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제국주의의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의 절규는 메아리 없이 허공에 흩어졌고 나라의 주권은 이제 완전히 강대국들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왕의 고뇌와 투쟁은 결국 허망한 꿈이 되고 말았죠. 이제 더 이상 기댈 곳도 희망을 걸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이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그의 손아귀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불평등한 조약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나라의 숨통을 조여왔고 하나둘씩 주권을 상징하던 모든 권리들이 빼앗겨갔죠. 국경선은 희미해지고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던 법과 제도는 낯선 이들의 손에 의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왕의 서명은 더 이상 백성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죠. 낯선 군복을 입은 병사들은 왕이 머무는 궁궐 가까이까지 들어와 곳곳을 지키듯 서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강제로 박탈된 이후로는 덕수궁을 중심으로 일본 통감부와 일본군, 헌병의 출입 통제까지 이루어졌고 왕의 움직임과 외부와의 접촉은 사실상 그들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라의 운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힘이 없었죠. 텅 빈 어저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왕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한 한 인간의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마저도 메마른 대지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아무런 의도 가지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비통함과 허탈함, 거대한 운명 앞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무력감이 왕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했을까요? 이 작은 나라의 비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짊어졌던 막중한 책임감은 이제 거대한 무력감으로 변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의 처절한 고뇌와 좌절은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힘의 논리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약소국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왕의 절규는 허공 속으로 흩어지는 듯했지만 그와 함께 이 나라의 모든 희망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백성들 또한 더 이상 누군가의 결정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을사능객 이후 나라를 잃었다는 현실 앞에서 각지의 민중은 스스로 무기를 들었고 유생과 농민, 해산된 군인들은 산과 들에서 모여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의병이라 불리게 될 그들의 선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궁궐의 창박, 무너져가는 나라의 폐허 속에서도 민초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둠이 깊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찾아내려는 민중의 의지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이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평화와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왕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왕의 눈물 뒤에 숨겨진 백성들의 위대한 투쟁은 다음 이야기로 남겨두겠습니다. 왕은 결국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왕관을 썼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은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역사는 이 왕을 고종이라 기록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왕의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시대의 이야기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조금이라도 여운으로 남았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마치겠습니다. 다음 밤에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